가장 핵심으로 꼽는 거는요. 네. 왜 그렇게 갑자기 또 그린란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커져요? 육개장에서 소금을 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물가 고려하는 거거든요. 중국은 거기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린란드가. 중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봉주 최정화의 랑데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누구랑 함께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요. 우리 경제를 떠먹여주는 김나영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투자이자 작가인 김나영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 그러고 보니까 뵌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작년 여름에 뵙고 지금 뵙는데요.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 뵈면은 물을 게 너무 많은데 우선 많은 사람들이 그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경제 하면은 좀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까요? 제가 처음에 학생들하고 뭐 사과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렇게 뭐 게임으로도 해보고 하는데 그런 거를 할 때는 아이들이 쉽게 와 닿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확장이 돼가지고 하다 보면 세계 경제로 나아가고 하다 보면 어려워해요. 네. 근데 사실은 같거든요. 달러의 가격, 환율이라고 하면 달러의 가격인데 사과 가격이 결정되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 근데 그거를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왜 이게 정세, 국제 정세도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것도 되게 많고 요즘에는 또 되게 많이 급변하다 보니까 그렇죠. 고려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아니 저기서 왜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떤 유가는 왜 뛰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뭐 정책은 이렇다는데 왜 이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데 그런 환율, 금리 이런 거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게 국제 정세 또 세계 경제 이런 쪽을 함께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오늘 또 지금 궁금한 게 많은데요. 얼마 전에 그쵸?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정말 뭐 세계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러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세계 경제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치죠.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으로 꼽는 거는요. 물가 안정하고 에너지 패권입니다. 물가 안정하고 에너지 패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요. 정말 그 뭐 관세 정책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관세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뭐 저기 캐나다의 총리 다 달려가잖아요. 이 관세 정책하고 이 물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이제 관세맨이라고 해가지고 그치, 자기가 관세맨이래요. 관세는 가장 아름답다라고 얘기도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그 물가 얘기를 처음에 이제 취임사 때부터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바이든 때 너무 물가가 올랐다. 근데 그 물가가 오른 이유는 에너지 때문이다. 근데 바이든 때 어떤 에너지 정책을 했냐면요. 친환경 에너지 정책, 녹색 뉴딜을 했어요. 그러니까 녹색 뉴딜이라는 거는 뭐 태양광, 그러니까 여러 그런 친환경 정책을 하면서 거기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유는 그러니까 미국에는 가장 석유가 제일 많고 천연가스도 많고 우리가 제일 많이 그런 그 까만 금을 가지고 있는 액체 금을 가지고 있는데 석유가 뭐 무궁무진한데 에너지 패권이 우리한테 있는데 왜 그거를 다른 데 넘겨주냐. 중국은 희토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95% 이상 많은 그런 희귀 광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넘겨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나중에는 뭐 하더라도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 석유, 천연가스 충분히 많이 사용해야지 또 셰일층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해서 에너지 가격을 많이 낮추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물가도 안정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너지 가격을 많이 낮추면 그래서 정말 지금 한 배럴당 50불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낮춰야지. 근데 실제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게 1월 20일인데 그때 그 석유 텍사스
유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그때 77달러 정도 했거든요. 배럴당. 근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한 달 반 정도 지난 건데 66달러 정도로 낮아졌어요. 낮아졌네.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왜 요즘에 되게 유행어처럼 된 게 드릴 베이비들. 글쎄 그 얘기 많이 들리는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드릴 베이비. 예. 우리는 계속 파낼 거다. 라고 하는 거고 그걸 취임사 때도 얘기를 했고 얼마 전에 3월 4일에 그 의회 연설을 하면서도 또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계속 파낼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고 이제 종전 협상을 하러도 사우디로 갔어요. 그렇죠? 그랬어요. 사우디로 갈 때 우크라이나 빼고. 그게 근데 말이 됩니까? 러시아랑 만났잖아요. 그렇죠. 사우디에서. 근데 세 나라가 다 1, 2, 3등 산유국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전쟁 당사국은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를 빼고 미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네. 협상용으로 쓰는 관세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 종류가 너무 많은데 뭐 멕시코에는 뭐 25%를 부과할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철강에 품목별로 부과하는 것도 있고 자동차에 부과할 거야 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직격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품목별로 얘기하는 게 있고 또 상호관세라고 해가지고 너네가 우리한테 부과하면 나도 그만큼 부과할 거야 라는 게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다 적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 조금 전에 지금 우리 에너지 얘기했으니까 제가 궁금한 게요. 뭐 한국이 알래스카의 그 가스 산업에도 관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얼마 전에 그 의회 연설에서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경제 살리기를 얘기하면서 한국 언급을 한 게 그 알래스카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이 그 석유를 캐내는 거 말고 또 천연가스 사업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되게 큰 규모의 알래스카의 천연가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본이랑 한국이랑 다른 여러 나라가 각각 수조 달러씩을 써서 거기에 사업을 우리의 파트너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아직 어떤 계획되거나 뭐 한 거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김치국을 먼저 마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는 아마 제 생각에는 검토하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생각을 좀 해보겠다. 근데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장기 중에 하나가 그걸 아주 막 기정사실화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알래스카 북부에 보면요. 그쪽 지역이 이제 석유가 많이 나는 곳이고 그쪽 그렇게 석유가 많다는 걸 안 거는 1968년부터고 그때부터 이제 석유 유전을 개발을 해서 1977년에 거기 유전을 했고 석유관을 뚫어가지고 밑으로 1300km를 쭉 내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미국에서도 쓰고 그때 1977년이면은 오일 쇼크 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거를 좀 많이 활용을 했었고 근데 석유가 나오는데 가스도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알래스카 가스 얘기가 나오는 거냐. 근데 가스를 안 쓰고요. 집어넣었어요, 다시. 왜? 그게요. 가스는 액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쓸 수 없잖아요. 액화 시켜야 되잖아요. 액화시키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게 2008년 기준으로 했을 때 400조 달러가 된다고 해요. 400조 달러. 원으로 해도 어마무시한데. 그때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그게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더 크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안 한 거예요. 일본이랑 한국을 끌어들여서 해라 하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개발을 해서 그럼 우리가 그냥 그거 다 가지고 오느냐? 아니잖아요. 사가지고 가라는 건데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갈 때 그것도 좀 비싼 가격에 살겠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딱 정한 건 아니래요. 근데 이제 계약하기에 따라서 협상하기에 따라서 다른 거기는 하지만 지금으로 치면은 미국에서 그냥 사오는 게 더 훨씬 싸게 사올 수 있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스 개발도 해갖고 그 개발된 거를 사오는데 그래서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우리는 이제 검토를 한다고 했고 일본에서는 한다고 했어요. 한다고 했어요, 일본에서. 자동차 25%, 반도체 25%, 반도체 너네 뭐 그
예전에 이제 보조금 준다고 했던 그 얘기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보조금 준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마무시하게 투자했잖아요. 네, 근데 야 너네는 너무 많은 지금 우리한테 지금 흑자 보고 있잖아 라고 해서 8위 흑자국이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사실은 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수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중간재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 필요한 중간재를 수출한 거고 그런 걸로 되게 많이 잡힌 건데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가 있고 삼성전자가 가 있으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준 건데 많이 창출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거는 사실 안 보이는 거죠. 관세는 물가를 안정시킨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더 물가를 상승하는 요인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죠. 네. 미국에서 사실 되게 싸게 물건을 많이 소비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게 낮은 관세로 그러니까 관세 거의 없이 많이 소비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되게 싸게 많이 수입을 했었는데 지금 관세를 막 높이면 사실 미국의 소비자들한테 부담이 되거든요. 그게 가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당연하죠. 근데 물론 환율에 의해서 상대국에서 통화 가치를 막 낮추게 되면, 그러니까 낮아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또 미국에서의 물가가 생각보다는 높아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2월 4일에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할 거야 라고 했다 유예했잖아요. 유예했죠. 그리고 또 한 달 다시 또 유예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그리고 중국에는 원래는 뭐 60% 할 거야 하다가 10%만 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물가 고려하거든요. 중국에서 되게 싸게 많이 들여오고 있는데 이따가 갑자기 물가가 오르는 거 아니에요? 오르면 너무 힘들죠. 미국 내에서도.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면서 하는 것 같아요. 와, 오늘 김 선생님이 설명 들으니까 이제 조금 제가 뉴스를 보면서 의문이 생겼던 게 너무 쉽게 설명했어요.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또 하나 그 트럼프 정책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게 왜 그렇게 갑자기 또 그린랜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커져요? 그린랜드 사겠다고. 글쎄, 그게 말이 돼요. 다른 나라 영토, 덴마크 쪽 아니에요? 덴마크 보호령. 보호령인데. 그린랜드가 북극 쪽에 그치, 북쪽에 있잖아요. 북극 쪽이 빙하 녹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쪽이 이제 백길로 또 사실 항공로도 그렇고 배 그 무역로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미국을 이제 지도를 놓고 보시면 보면은 태평양 쪽, 그러니까 알래스카 서쪽을 보면 알래스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알래스카랑 러시아가 바로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그렇죠. 그쪽으로 이제 보통 배들이 다니거든요.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쪽에 바짝 붙어가지고는 이제 러시아 쪽이 다니고, 또 이제 미국 쪽에 바짝 붙어가지고는 이제 그게 베링해라고 하는데 거기에 섬도 있거든요. 그 섬도 미국하고 러시아가 반반씩 나눠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좁은 고기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나토 쪽 나라들은 이제 미국 쪽으로 이렇게 붙어서 그 북미 쪽으로 이제 쓰고 있죠. 근데 미국으로 생각을 하면 그쪽 서쪽 라인은 괜찮아요. 이제 자기네가 이제 왔다 갔다 하기가 괜찮은데 대서양 쪽, 동쪽을 보시면은 동쪽은 미국 위가 캐나다고 그 위가 이제 그린랜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북쪽으로 나아가는 데가 자기네가 없어요. 땅이 쪽으로 왔다 갔다 하려면 거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뭐 중국하고 또 연관돼서 얘기하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거기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린랜드가. 왜? 중국 입장에서는 거기 그린랜드가 자원이 많아요. 석유도 있고 천연가스도 있는데 중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히토리만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갖고 싶고. 근데 덴마크 보호령이기는 한데 그린랜드 사람들은 자기네가 그린랜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독립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독립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치를 많이 인정해주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린랜드에서는 어떤 돈 갖고 우리 이런 거 투자할래? 라고 하면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돈을 가지고 들어가서 히토류에 대한 것도 또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또 우라늄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석유 천연가스도 있어서 눈독도 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히토류도 있고 우라늄도 있고 이런 광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중국 견제용이네. 그렇죠. 중국이 약간 이제 히토류, 우라늄 이런 게 많이 있다고 리튬 이런 게 많다고는 했는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그런데요. 중국 그게 문제가 또 뭐냐면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뭐 2차 전지에도 들어가고 태양열에도 들어가고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중국에서 지금 전 세계의 그런 광물들을 중국에서 다 하고 있는 건 맞는데 독점 하려고 그러죠. 네. 그런데 중국이 또 되게 골머리가 아픈 게? 아픈 게 뭐냐면요. 그거를 캐내는데 너무너무 지저분해져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그러니까 그 프랑스 그 르몽드 잘 아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게 뭐였냐면 유럽의 하늘을 파랗게 하기 위해서 중국 하늘이 노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지 감이 오네요. 네, 중국에 그 거대 광산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히토류들을 막 이런 거 우라늄 이런 캐는 곳에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요 기형아 출산이 이렇게 많대요. 구독자님들이 보시면 프로메테우스이라고 해서 그런 히토류와 관련, 그러니까 그런 이제 희귀금속들을 해내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육개장 우리 육개장 너무 좋아하는 데죠. 한국 음식 육개장에서 소금을 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금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소금 찾아봐라고 하면은 엄청 지저분해지겠죠. 정말 지저분해지.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약품도 되게 많이 써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남산에 히토류가 있다 그래도 뭐 돼요. 그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막 지저분해지니까. 사람들한테 너무 안 좋은 거죠. 피해가 많이 가는 거고. 예. 지금 선생님이랑 막 그 미국의 그 확장, 미국 우선주의 얘기 쭉 듣다 보니까요. 또 미국 하면 또 우리가 떼놓을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마약 문제인데 이 마약 문제는 솔직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그런 문제가 감지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취임사 가장 서두에 그 불법 이민 문제랑 마약 문제 얘기를 제일 먼저 했잖아요. IEEPA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선포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세도 본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런 마약 문제랑 이민 문제랑 막 범죄랑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해결해야 돼 라고 해서 얘기를 한 거고 사실 캐나다와 멕시코는 가장 무역량이 많고 국경을 맞대고 있고 가장 동맹 중에 동맹. 그쵸, 최고의 동맹이잖아요. 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관세 25%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제 유엔은 하기는 했지만 그게 이제 마약과 관련이 펜타닐 얘기를 계속하는 게 거기서 그 나라의 생산국가 아니에요? 생산을 하고 있다. 거기서 넘어온다라고 하는 거고 갑자기 이제 관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국경 지킬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게 관세를 막 때리니까 그 양쪽 다 우리 막 그냥 국경 지키겠다. 관세랑 국경이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의미인 거죠. 나라에 때리는 그런 관세는 어쩌면 이렇게 좀 협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이제야 알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이민 문제, 마약 얘기하고 관세 문제 얘기해서 이게 도대체 상관관계가 뭔가 했는데 이제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나영 선생님 만나갖고 막 이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아직까지 그 불법 이민 문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데 우리나라 조선업의 경쟁력이 뭐 세계 1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조선업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계속 꼭 집어서 조선업. 우리랑 파트너 하자라고 얘기를 한 게 조선업하고 알래스카 두 가지를 3월 4일 의회 연설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 전부터도 계속 조선업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선박건조 이런 쪽이 좀 많이
힘들다. 한국하고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니까 그런 쪽도 도우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그쵸. 제가 지금 사실 바이든 정부 때도요. 네. 굉장히 공장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많이 들어갔죠. 우리 뭐 이득 될 줄 알고 엄청 들어갔잖아요. 그 IRA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데려갔죠. 반도체 맞아요. 네, 그리고 자동차 회사 막 되게 많이 데려갔는데, 근데 지금 보조금도 뭐 안 주겠다. 안 주겠다. 이렇게 우리는 안 다 되잖아요. 갖고 이거 페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너네는 미국보다 관세를 4배나 높이 받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FTA를 미국하고 체결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평균 관세율을 보면 0.79%인가 그래요. 그러면 거의 없는 거잖아요. 거의 FTA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미국하고 관계가? 거의 이제 없거든요. 너네가 그런 거 안 해주면 뭐 관세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뭔가를 해주면서 그런 거는 좀 면제를 해달라고 하면서 잘 뭐 조선업하고도 뭐 협력을 하되 잘 협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그러지 말고 협력. 그래도 우리가 잘하는 게 하나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네네. 불법 이민을 막아야 되는 게 맞아요. 정말 그건 막아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이민 얘기를 하면서 고학력자들에 대한 그런 비자도 좀 되게 엄격하게 더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거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투자 이민에 대한 거는 없애고 500만 달러를 내면은 골드카드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영주권을 주고 좀 얼마 기간이 지나서 이제 시민권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막 투자 유치를 위해서 정말 돈을 우리가 많이 벌겠다라는 얘기인데 조금 완화해야 되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렇게 너무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인재를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 당연하죠. 놓칠 수 있죠. 저는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제가 김나영 선생님을 인터뷰로 모시면은 인터뷰하는 내내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많이 배울 수가 없는데 오늘은 진짜 제가 얼마나 우물 안의 개구리였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글로벌 무대에서 펼쳐지는 특히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될지도 좀 감이 오는 것 같아요. 선생님 바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조만간에 곧 또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궁금한 거 너무 많거든요. 다음에는 오셔서 AI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와! 네. AI 모든 사람의 최대 관심사잖아요. 다음에는 AI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 다음에 만나도록 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비안또. 아비안또.